김문수 전 장관, 김문수 후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틀 뒤인 모레, 그러니까 지금 5명의 후보에서 4명으로 추리게 되게 되는데요. 각 후보들의 목소리도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끊지 말라고. 왜 급쟁입니까? 저 김문수 보니까 진짜 따지고 싶고 참모한테 따지고 싶어요. 전환길 면접 보러 가느냐 이런 데 프레임 짜여가지고 피한다면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4.19가 왜 피를 흘렸습니까? 5.18이 왜 피를 흘렸습니까? 3.15 마산 늙어가 왜 피를 흘렸습니까? 상대는 독재 정권, 그것도 총통 독재입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 김문수 전 장관의 오늘 메시지, 지금 각 후보들도 점점 더 선명성 경쟁, 전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 4.19, 5.18, 3.15 왜 피를 흘렸나? 상대는 총통 독재다. 그 성춘 부의장님, 상대당으로서 김문수 전 장관의 이 말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발언이 점점 세지고 있고 전당대회 기간 동안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가 갑자기 저렇게 왜 강한 발언들을 하는가? 지금 국민의힘이 중요한 과제는 지금 야당으로서의 선명성을 높이는 게 과제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과제는 극우의 선명성을 옅게 하는 것, 그것을 없애는 것, 그것을 지우는 것이 과제입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는 사실상 지금 전환기 씨의 의견에 동조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극우의 선명성을 강화시키고 있는 후보들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지적들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화살을 다른 데로 돌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총통 독재다. 지금 총통 독재라는 말에 누가 그렇게 동의를 할까요? 어떤 국민들이 많이 동감을 하실까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시는 거는 지금 그 국민의힘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말고 등 돌린 많은 보수 지지층은 제가 말씀드린 너무 극우 쪽으로 가는 것 아니야? 전환기 씨 입장까지 받아들이는 게 괜찮나? 아직도 부정선거 이야기하는 사람을 당에 이렇게 그 좌지우지하도록 놔두는 게 괜찮은 건가? 이런 선명성을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우려가 나올 때마다,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질 때마다 아마도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는 저런 이야기, 이재명 총통 독재 시기다. 우리는 피를 흘리며 싸워야 된다. 아마 강한 야당이 돼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더 강화할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의힘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조금 더 점점점 더 옅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자능 변호사님, 이게 물론 당내 통합 혹은 똘똘 뭉쳐서 대여투쟁도 하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여러 쓴소리도 해야 된다는 취지는 다 공감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게 마치 누군가가 봤을 땐 유혈투쟁 혹은 지금 상황이 너무 극단적이다, 이재명 정부가. 이게 글쎄요, 당내 말고 당 밖의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도 좀 더 김문수 전 장관이 염두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당내 선거에서는 저런 이재명 정부 때리는 메시지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수록 당이 외연 확장이 힘들어지고 중도층에게서 외면받는다,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선거에서 되는 거에만 너무 지금 골몰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양쪽 정당 모두 공이 극단 세력에게 접수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은 극단 세력이 있고, 당에는 그런 목소리가 있을 수 있는데 유력 정치인이 거기에 올라타가지고 한 몸이 됐을 때,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당이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못할 때 이제 민주주의 완전히 무너진다, 이렇게 정치 이론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이재명 대표 시절에 개딸과 영합해가지고 딱 한 몸이 됐고 주류 세력으로 만들고 자기가 그걸 통해 가지고 당을 접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했으면서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과정을 겪으려고 한다라는 게, 결국은 선명성 경쟁이라는 게 당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냥 극으로 치닫게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 나중에 선거에서는 그때의 이슈에 따라서 중도층이 이쪽으로 넘어오면 그냥 이기겠지, 그냥 운에 바라는 식으로밖에 될 수 없거든요. 지금 지난 선거에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본인의 개인기나 능력 가지고서 중도를 포섭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왼쪽에 있던 심상정이 사라졌고 이쪽에는 이준석이라는 존재가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또 계엄도 터졌겠다, 중도는 넘어가는 게 당연했던 상황도 있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극좌적인 이런 상황
상황에 대해서 프레임이 딱 잡히지는 않아요. 근데 극우 프레임에 대해서는 계엄과 연결돼가지고 중도에 소구하는 메시지를 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극단 세력에 대한 문제는 양쪽 정당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거 지금 해결 안 될 정도로 심각한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저런 행보는 당의 외연 확장에 굉장히 좀 악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전 국민이 국회와 대통령을 강력히 압박해야 된다.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아까 지나간 자막 중에 정청래 신임 대표 관련 얘기도 있어요. 김문수 전 장관 얘기는 어제 정청래 그 대표가 내란 반성 없이는 국민의힘과 손 안 잡는다, 악수 안 한다고 했는데 극좌 테러리스트라는 표현까지 김문수 전 장관이 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렇고요. 국민의힘 내부 전당대회를 앞둔 분위기가. 최고위원회 출사표를 던진 신동욱 의원이 저희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에 출연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한길 강사님에 대한 생각도 네. 전한길 강사님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중에 제가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의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친길입니까 반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동그라미 안에 저를 가두면 그런 정치인의 상상력을 저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동욱 의원 얘기는 뭐 전한길 씨의 일정 부분 주장도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 뭐 그거를 뭐 내가 친길 반길로 이등분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오늘 사진 한 장이 포착된 모양이에요, 이현정 의원님. 네. 전한길 씨가 극우가 아니고 극좌 정청래가 만들어낸 프레임이라고 김문수 전 장관이 얘기했고 김문수 극우 아님이란 메모까지 등장했고 글쎄요, 이 당권 레이스의 전한길 씨의 여러 입김은 뭐 그렇게 가볍게 볼 건 정말 아닌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한길 씨로 대표되는 소위 이제 부정선거를 지지하는 분들, 또 윤어게인을 지지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제 전한길 씨라는 어떤 형태를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신동욱 의원이 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뭐가 맞는 이야기인지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지금 전한길 씨 그냥 단지 개인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정청래 대표가 악수도 안 하겠다 세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배경이 뭐겠어요? 지금 좀 전에 김문수 후보 이야기했지만 피를 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어디서 피를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저렇게 하고 있고 또 이 지금 전한길 씨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뭐 정청래 대표가 저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니 사람들이 이게 국민들이 돌아보시면 국민의힘은 더한데? 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주식 이야기도 했지만 국민들 스스로가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자기 스스로 들고 일라고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정당이 아무런 역할을 못 해주고 있어요. 야당이. 자, 근데 지금 야당에서는 피를 봐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뭐 부정선거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그 당을 지금 어떻게 지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중정당, 수권정당이 되려면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자꾸 총통 이야기 하시는데 그거 해봤자 별로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 국민이 느끼고 있는 생활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래야지만이 야당이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힘으로 예를 들어서 여당을 해야지만이 정청래 대표가 만약 야당 지지율이 45%, 50% 가는데 함부로 저런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야당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저렇게 지금 70년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지금 시대가 지금 2025년이에요. 근데 무슨 피를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지금 국민적으로 동의가 되겠습니까? 일단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비전 발표회 때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 얘기도 나왔습니다. 한번 그 목소리 들어볼까요? 이재명 총통 독재의 내란몰이 국민의 힘 해산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지금 해산되어야 할 당은 민주당입니다. 범죄자 이재명 재판 재개 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야당 말살 내란 특검 저지 투쟁을 하겠습니다. 이제 기회는 강한 야당의 것입니다. 단일 대우로 뭉쳐서 이재명 정부와 제대로 싸우는 그런 국민의힘을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재판에 세워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인가요? 5명에서 4명으로 줄어듭니다. 한 명이 누가 탈락할지도 좀 관심인데 일단 대여투쟁 김문수 장동혁, 극우절연 안철수 조경태, 중간 지점에서 세대 교체 주진우 뭐 이런 식으로 정리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화면을 볼게요. 강성필 부위원장님, 특히 이재명 재판장에 투쟁 전개하겠다.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 두 사람이 가장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 목소리가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이제 끝난 이슈입니다. 오히려 이제 국민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그리고 기소, 그 이후에 있을 재판,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예.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최소한 앞으로 뭐 임기 내에는 이제 사라진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세 분이 왜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가? 저분들이 지금 쉽게 말해서 탄핵에 반대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하고 벗어난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도 나와서 무언가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지난 총선부터 대선에서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패배했던 그 이유 반 이재명 투쟁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미 다 쓸모없는 어떤 아젠다라는 걸 다 증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내가 당대표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가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혁신과 쇄신을 말해야 되는데 그걸 말할 자격이 없고 아젠다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으로 눈길을 돌리려고 하는데 쉽진 않을 것이다. 재판은 아예 다 끝난 얘기라는데요. 강성필 부위원장 말씀은? 법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일 지정에 대한 권한은 재판장의 전권 사항이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뭐 5년 뒤에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결정해놓고 아니야 나 맘 바뀌었어 다음 달에 할게라고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예. 지금 재판장이 바꿀 수도 있지만 그 임기가 바뀌어가지고 다음에 오는 재판장이 나는 전임 재판장이랑 생각이 달라. 나는 기일 지정할게라고 해서 지정하면 그것도 법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건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추가로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건 정치적인 압력 때문에 멈춘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선거 이겨야지 그 압력에서 벗어나면서 기일 지정을 할 수 있다. 법적으로 그 가능한 거는 결국은 국민의 지지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선거 당시에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재판은 멈추면 안 된다라는 다수 의견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라는 거는 결국은 정권의 실책이 있을 때 선거 결과와 결부되면서 이게 재판이 열릴 수 있는 상황이 열린다라는 것을 이제 내포한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피를 봐야 된다. 피가 필요하다는 김문수 전 장관의 얘기. 뭐 다른 후보들도 김문수 전 장관 못지않게 갈수록 더 당권 레이스, 선명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4위였습니다.